4. 호홀라코바 부인의 집에서. 곧 그는 호홀라코바 부인의 집에 다다랐는데 부인 소유의 이 집은 우리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축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2층짜리 석조 건물이었다. 호홀라코바 부인은 주로 다른 현해에 있는 자기 영지나 모스코바에 있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았지만 우리 도시에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집이 있었다. 더욱이 우리 군에 있는 그녀의 이 영지는 그녀의 세 소유지 중 가장 큰 것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녀가 우리 현을 찾아오는 일은 지금까지 극히 드문 편이었다. 그녀는 알로샤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까지 뛰어나왔다. 편지 받으셨죠? 새로운 기적의 얘기를 쓴 편지 말이에요. 그녀는 호들갑을 떨며 빠른 속도로 말을 시작했다. 예,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알리셨나요?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오늘 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알로시아가 말했다. 들어서 알고 있답니다. 아, 당신과 얘기를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에요.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붙잡고 이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신이어야 해요. 어찌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섭섭해 죽겠어요. 도시 전체가 흥분에 들떠있고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체리나 이바노모다마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군요. 알로샤가 소리쳤다. 지금 여기 부인 댁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다니 어제 그분이 제게 오늘 꼭 와달라고 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어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은 죄다 상세히 들었고 그 잡년하고 있었던 끔찍한 일도 전부 다 들었거든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정말 내가 그녀였다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형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도 어쩜 맙소사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내가 또 정신이 없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당신 형이 그러니까 그 사람 어제의 그 끔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형인 이반 표도로비치가 와 있어요. 앉아서 그녀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뭇 웅장한 대화가 오겠는데 지금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이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말이죠. 그야말로 파열이라니까요. 이건 어떤 일이 있었어도 믿어서는 안 될 끔찍한 동화예요. 둘 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을 망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걸 알면서도 스스로 즐기고 있다니까요.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기다렸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신에게 모든 걸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잊어버릴지 뭐예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리즈가 왜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당신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얘가 당장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엄마,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내가 아니라 엄마예요. 갑자기 옆방으로 통하는 문틈에서 리즈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은 아주 비좁았고 그 목소리는 꼭 웃고 싶어 죽겠지만 힘을 다해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을 때처럼 터질 듯 말 듯 발작적이었다. 알로샤는 곧바로 이 문틈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챘는데 리즈는 분명히 자기 안락 의자에 앉은 채 거기로 그를 내다보고 있겠지만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아주 당연한 일 아니니 리즈, 당연하고 말고. 너가 어찌나 변덕을 부리는지 이 엄마도 히스테리 발작이 아니라고 되겠냐마는. 그나저나 얘가 아프지 뭐예요.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열이 펄펄 나고 끙끙 신음을 하지 않겠어요? 간신히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캐리셴 슈투베를 불렀죠. 그는 무슨 영문인지 통 모르겠으니 마냥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게르셴트 투베는 올 때마다 무슨 영문인지 통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니까요. 당신이 집에 다다르자마자 얘는 소리를 지르며 아주 발작을 하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옛날 자기 방으로 좀 옮겨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가 왔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 방으로 옮겨오고 싶어 한 건 절대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리즈. 율리아가 뛰어가서 너한테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가 온다고 말했잖니? 걔가 너 옆에서 늘 망을 봐주었잖아. 사랑하는 예쁜 엄마, 어쩜 이렇게 재치가 없으세요? 만약 개과천선해서 뭐든 똑똑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예쁜 엄마, 지금 들어오신 친애하신 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께 어제의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는데도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시다니 이것만 봐도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군요. 하고 말하세요. 리즈, 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자꾸 그러면 결국은 혼쭐을 낼 수밖에 없어. 도대체 누가 이분을 비웃는다는 거니? 나는 이분이 와서 기쁘기만 한데 이분은 내게 필요해. 정말로 없으면 안 된다고. 아이,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저는 너무나 불행해요. 아니, 왜 그래요, 엄마? 아, 너의 이 변덕을 좀 보렴, 리즈. 툭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병이라서 열이 펄펄 나질 않나. 간밤에는 얼마나 끔찍했는지. 게르첸 슈투베는 또 얼마나 한결같이 끔찍한 사람인지. 중요한 건 한결같이, 한결같고 또 한결같이 그 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다 급기야 모두 다. 그래, 급기야 기적마저 일어났으니. 오, 기적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는지. 친애는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게다가 저기 거실에서는 저 비극이 벌어지고 있으니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참을 수가 없다고요. 어쩌면 이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지도 몰라요. 그나저나 말씀해 주세요. 조시마 장로님께서는 내일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사실 수 있을까요? 오, 맙소사. 어쩜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 매 시각 눈만 감면 모든 것이 헛소리, 정말 헛소리인 것 같다니까요. 저기 부탁이 좀 있는데요. 라고 알로시아가 갑자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챘다. 손가락을 싸매를 깨끗한 헝겊 조각을 아무거나 좀 주십시오.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아프군요. 알로시아는 깨물린 손가락을 펴 보여줬다. 손수건은 피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호홀라코바 부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눈살을 찌푸리며 실눈을 떴다. 맙소사, 무슨 상처예요? 끔찍해라. 하지만 리즈는 구멍으로 알로시아의 손가락을 보자마자 당장 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들어오세요. 여기 나한테로 오세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명령조로 소리쳤다. 이제 바보짓은 하지 말아요. 아이, 정말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피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무엇보다 먼저 물요. 상처도 씻고 통증이 가시도록 그냥 차가운 물에 손가락을 담그고 계속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엄마 얼른 물 가져와요. 양치질을 할 때 쓰는 컵에 담아서요. 얼른 가져오라니까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끝맺었다. 알로시아의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으면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던 것이다. 게르첸 슈투베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호올라코바 부인이 소리쳤다. 엄마, 나를 아주 죽이는군요. 엄마의 게르첸 슈투베는 와봤자 통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할 거잖아요. 물요, 엄마. 제발 직접 내려가서 빨리 율리아를 불러오세요. 걔는 늘 저기 어딘가에 붙들려 있어서 절대로 빨리 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 어서요, 엄마. 안 그러면 난 죽어요. 이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알로샤는 그들이 겁에 질린 것이 오히려 질려서 이렇게 소리쳤다. 율리아가 물을 들고 뛰어왔다. 알로시아는 물에 손가락을 담갔다. 엄마, 제발 가재 수건 좀 갖다 줘요. 가재 수건이랑 상처난 데 쓰는 그 독한 희뿌연 물약. 아이, 뭐라더라 정말. 우리 집에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엄마, 그 약병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엄마의 침실 오른쪽 천장, 거기에 커다란 유리병과 가재 수건이 있는데 지금 모두 가져오마 리즈. 다만 소리는 좀 지르지 말아다오. 걱정도 붙들어 매고 말이다. 봐라, 저런 불행을 겪고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가 얼마나 늠름하게 잘 참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호올라코바 부인은 서둘러 나갔다. 리즈는 오로지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우선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그녀가 알로시아에게 재빨리 말을 끝냈다.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걸 듣고 나면 당신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서. 알로시아는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이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많은 것을 생략하고 축소하고서 그래도 어쨌거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학생들과 만나 겪은 수수께끼 일을 그녀에게 서둘러 전했다. 그의 얘기를 경청한 뒤 리즈는 손뼉을 탁 쳤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서 꼬맹이들과 어울리다니요? 그녀는 흡사 그에게 어떤 권위라도 있는 양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다.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 당신이야말로 꼬마,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어린 꼬마로군요. 그나저나 그 괘씸한 꼬마 녀석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꼭 알아내서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해 주셔야 해요.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일단은 질문부터 하죠. 알렉사이 펴드로비치.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아주 하찮은 얘기를 그것도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게다가 통증은 이제 그다지 심하지도 않아요. 그건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 물을 갈아야 해요. 물은 금방 미지근해지니까요. 율리야, 창고에 가서 얼른 얼음 조각을 가져와. 물도 세 잔에 담아오고. 자, 이제 쟤도 갔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죠. 친애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내가 어제 당신에게 보냈던 편지를 어서 냉큼 내놓으세요. 정말로 냉큼 내놔요. 지금 엄마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싫어요.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요, 편지가. 거짓말, 지금 당신한테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고요. 편지는 당신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나는 밤새도록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줄곧 후회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편지를 돌려주세요. 내놓으라고요. 그곳에 두고 왔는걸요. 하지만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가 적힌 편지를 받고 나서 당신이 나를 계집아이로, 그것도 아주 어린 철부지 계집아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바보 같은 짓거리는 용서해 주시되 편지는 꼭 갖다 주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정말로 그 편지를 안 갖고 있다면 오늘 당장 갖다 주세요. 반드시요. 오늘은 절대 안 되겠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틀, 사흘, 어쩌면 나흘 정도는 당신한테 올 수 없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조심하 장로님께서. 나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들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두고 무척 비웃었죠? 조금도 비웃지 않았는걸요? 왜요? 모든 걸 전적으로 믿었으니까요. 나를 모욕하시는군요. 전혀 아닙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곧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심하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 지금 곧 수도원을 떠나야 할 테니까 그 다음엔 공부를 계속해서 시험을 치를 거고 법적으로 허용된 나이가 되면 그때 우리는 결혼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비록 아직은 이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만 당신보다 더 훌륭한 아내는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께서도 나더러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난 불구의 몸이잖아요. 의자에 실려서 끌려다니는 신세라고요. 리자는 뺨을 홍당무처럼 붉히면서 웃기 시작했다. 그럼 내 손으로 직접 당신을 의자에 앉혀 끌고 다닐 테지만 그때까지는 완전히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당신은 미쳤군요. 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을 좀 들었다고 갑자기 이런 헛소리를 하시다니. 아, 저기 엄마가 왔어요. 어쩌면 시간도 아주 딱 맞춰서 말이죠. 엄마, 왜 항상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늑장을 부릴 여유도 많을까? 저기 율리아가 벌써 얼음을 갖고 오는데 말이죠. 아이 리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제발 좀 소리는 지르지 마라 다오. 그놈의 소리 때문에 내 정말이지. 그리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니. 너가 직접 가재수군을 엉뚱한 곳에 처박아 둔 걸 찾고 또 찾았는데 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의심하지 떨더구나. 아니, 내가 이분이 손가락이 깨물려서 올 거라는 걸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미리 알았다면 정말 일부러 그랬을 수 있겠지만 천사 같은 엄마, 하여간 엄마의 재치 있는 말들은 알아줘야 돼. 재치고 뭐고 간에 너의 느낌은 어떠니? 리저, 알렉세이 펴드로비치의 손가락이나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다. 오,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건 게르첸 슈투베 나부랭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함께 한데 합쳐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걸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됐어요, 엄마. 게르첸 슈투베 얘기는 이제 됐다고요? 리자가 즐겁게 웃었다. 어서 빨리 가재 수건과 물이나 줘요. 엄마, 이건 그냥 찜질용 초산연수예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이제야 이름이 생각났네요. 어떻든 이건 멋진 찜질약이에요.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이리로 오는 길에 거리에서 꼬맹이들과 싸움질을 했는데 한 꼬맹이가 이분을 깨물었대요. 자, 이러니 이분이 어린애, 바로 어린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엄마, 이러고서도 이분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말이죠. 이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싶대요, 이분. 이분이 결혼한 모습을 상상해 봐요. 웃기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리즈는 간특한 시선으로 알로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의 자지러질 듯 호들갑스러운 웃음을 쏟아냈다. 아니, 결혼이라니, 리즈.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영 얼토당토 않구나. 하여간 그 꼬마가 공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엄마, 아니, 공수병에 걸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없다는 거니 리저. 내 말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 꼬마가 공수병에 걸린 미친 개한테 물렸고 그래서 그 꼬마는 공수병에 걸렸는데 이번엔 자기 쪽에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물어버린 거야. 어쩜 얘가 아주 멋지게 싸매주었네요. 알렉세이 페도로비치. 나라면 절대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프세요? 지금은 아주 약간만 아픕니다. 그나저나 혹시 물이 무섭진 않으세요? 리저가 물었다. 자, 됐다 리저. 내 그만 응급결에 공수병 걸린 소년 얘기를 꺼냈더니 너는 그새 결론을 끄집어냈구나.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신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한테 달려들었어요. 지금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아이 엄마 저기는 혼자 가세요. 이분은 지금 갈 수 없다고요. 너무 아프잖아요. 전혀 안 아픕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알로시아가 말했다. 어쩜 가신다고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말이죠? 그게 어땠어요? 저기서 일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올게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실컷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어서 빨리 카체리나 이바노반을 만났으면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중으로 가능한 한 빨리 수도원에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엄마, 이 사람을 잡아서 어서 빨리 데려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체리나 이바노바나를 만난 뒤에 굳이 저한테 오시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겠어요. 곧장 당신의 그 수도원으로 가세요. 그게 당신의 길이니까요. 나는 자고 싶어요. 밤새도록 못 잤거든요. 아이 리저는 입만 열면 농담이구나. 어떻든 너가 정말로 잠을 푹 좀 자면 좋으련만. 호울라코바 부인이 소리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그럼 한 3분 정도, 원하신다면 5분 정도라도 더 있도록 하죠. 알로시아가 중얼거렸다. 5분 정도라도. 어서 빨리 이분을 데려가라니까요. 엄마, 이분은 괴물이에요. 리저 정신이 나갔구나. 갑시다.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얘가 오늘은 변덕을 너무 심하게 부리네요. 얘 신경을 건드릴까봐 겁이 나요. 오, 신경질적인 여자아이와 사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하지만 얘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졸음을 느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얘를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천만다행이야. 아이 엄마 말 한번 사랑스럽게 하시네. 엄마 그럼 뽀뽀. 나도 리저 뽀뽀. 들어보세요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알로시아와 함께 나오면서 호올라코바 부인은 은밀하고도 준엄하게 재빨리 속삭였다. 저는 당신에게 미리 뭘 암시하고 싶지도 저 장막을 들어 올려주고도 싶지도 않지만 저기 들어가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이건 끔찍해요. 이건 가장 환상적인 희극이라니까요. 그녀는 당신의 작은 형 이반 표도로비치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건 당신의 큰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라고 열심히 스스로에게 우겨대고 있어요. 이건 끔찍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남아있겠어요. 5. 거실에서의 파열. 하지만 거실의 대화는 벌써 끝나가고 있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단히 흥분해 있었다. 알로시아와 호올로코브 부인이 안으로 들어간 그 순간 이반 표도로비치는 마침 자리를 떠려고 일어나는 참이었다. 그의 얼굴이 다소 창백했기 때문에 알로시아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의욕 하나가 얼마 전부터 그를 괴롭혀온 불안한 수수께끼 하나가 풀리고 있는 중이었다. 한 달 전부터 벌써 몇 번씩이나 사방에서 그에게 이반 형은 카체리나 이바노브를 사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녀를 미차에게서 가로챌 작정이라고 주입시켜 왔던 것이다. 가장 최근까지도 그에게 이건 기형적으로만 여겨봤지만 그래도 알로시아는 이 때문에 몹시 불안스러웠다. 그는 두 형을 모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런 경쟁이 생길까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어제 갑자기 그것도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이반 형이 연적이 되어준 것이 기쁘기까지 하다. 그 덕분에 즉 드미트리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에게 알려주었으니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도움이 된단 말인가? 그가 그루샹카와 결혼하는데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을 알로시아는 절망에서 나온 최후의 발악 정도로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알로시아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쪽에서 자신의 큰형 드미트리를 열정적이고 집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긴 이것도 그야말로 어제 저녁까지만 그랬던 것이긴 하다. 어쨌거나 그것 말고도 왠지 그는 그녀가 이방과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 없다. 그녀는커녕 드미트리를 사랑한다. 그것도 이 사랑이 아무리 기형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드미트리를 사랑한다 하는 생각이 줄곧 들었다. 하지만 어제 그루셴카와 벌인 한판 소동을 보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호홀로코바 부인의 입에서 파열이란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듣고서 그가 거의 전율했던 것은 바로 간밤에, 그러니까 동틀역에 그가 반쯤 잠에서 깨어 필경 자신의 꿈의 대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파열이야 파열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밤새도록 그는 꿈속에서는 어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집에 있었던 소동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 지금 갑자기 호홀라코바 부인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사실 이반형을 사랑하면서 그냥 일부러 어떤 유의 심리에서 나온 발작적인 파열 때문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으며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은 마음에서 드미트리를 사랑하는 양 가장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직설적이고 집요하게 주장하자 알로샤는 그만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래, 어쩌면 정말로 이 말 속에 그야말로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반형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알로샤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만 되는데 그녀가 군림할 수 있는 상대란 오직 드미트리 같은 사람이지 절대로 이반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본능적인 느낌 같은 것이 들었다. 왜냐하면 드미트리 같으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결국 가서는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반면 이반은 절대로 그녀 앞에 굴복할 수 없으며 설사 굴복할 수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로사는 왠지 이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실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모든 동료와 상념들이 떠오르면서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고도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더 집요하게 떠올랐다. 아니, 그녀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쪽 저쪽도 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 둬야 할 것이 최근 한 달간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알로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창피스러워하면서 책망하곤 했다고 하는 점이다. 나 같은 것이 사랑이나 여자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고 한단 말인가? 그는 저런 생각이나 추측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또 없었다. 그는 예를 들면 이제 그의 두 형들의 운명에서 이 경쟁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어제 이반 형도 아버지와 드미트리 형 얘기를 하면서 한 마리의 독사가 다른 한 마리의 독사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짜증스럽게 내뱉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반 형의 눈에는 드미트리 형이 독사로 보인단 말인가? 그것도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혹시 이반 형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알게 된 그때부터는 아닐까? 물론 이 말들은 어제 이반 형이 무심결에 내뱉은 것이었지만 무심결에 나온 말이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평화가 깃들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집안에 정오와 반목을 낳을 새로운 빌미가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즉 알로샤는 누구를 동정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각각의 형들에게 무엇을 기원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두 형들을 다 좋아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무슨 모순뿐인데 각각의 형들에게 정말 무엇을 기원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선 아예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건만 알로시아의 마음은 이런 식의 애매모호함을 참을 수 없었으니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언제나 활동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사랑이라면 그는 아예 할 수가 없었다. 일단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들 각각에게 무엇이 좋고 필요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며 그 목표가 옳은 것이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는 응당 그들 자신을 도와야 했다. 그들 각각을 도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확고한 목표는커녕 그저 뒤죽박죽되어 불분명할 뿐이었다. 그래, 지금 파열이라 말했겠다? 하지만 당장 이 파열이라는 말만 해도 도대체 뭘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온통 이렇게 뒤죽박죽된 상황에서도 그는 첫 번째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로샤를 보자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자리를 떠리고 이미 일어난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재빨리 반가운 어조로 말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더 계세요. 제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바로 이분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카체리나 오시포브나 부인도 가시 마시고요. 호홀라코바 부인을 향해 덧붙였다. 그녀는 알로시아를 자기 곁에 호홀라코바를 맞은편 이반 펴도로비치와 나란히 앉혔다. 여기에 나의 모든 벗들이, 이 세상의 내 모든 사랑하는 벗들이 다 모였군요. 그녀는 열렬하게 운을 뗐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눈물의 떨림이 배어 나왔기 때문에 알로시아의 마음은 다시금 일시에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당신은 어제 그 끔찍한 사건의 증인으로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셨죠? 이반 펴도로비치, 당신은 그걸 못 보셨지만 이분은 보셨어요. 이분이 어제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일이 오늘 지금 당장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제와 똑같은 감정을 표출하리라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에 똑같은 말에 똑같은 행동을, 제 행동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한 번은 직접 저를 말리기도 하셨잖아요. 관로 속에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그녀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를 말리기도 하셨잖아요. 단언하건대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저는 그 어떤 것과도 화해할 수 없어요. 들어보세요,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저는 심지어 제가 지금 그이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그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의 증거로는 나쁜 것이죠. 만약 제가 그를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오해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속눈썹에서는 눈물이 반짝였다. 알로시아는 내심 전율을 금치 못했다. 이 아가씨는 의롭고 진실해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더 이상 드미트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호홀라코바 부인이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친애하는 카체리나 오시포브나.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것, 간밤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결정이 어쩌면 저 자신에게 무서운 것일 수도 있는 느낌이 들지만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그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또 그대로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요. 사랑스럽고 선량하고 언제나 관대한 저의 좋은 자 이반 펴도로비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을 가진 이 지상의 저의 유일한 친구인 이분도 모든 점에서 저를 격려하고 저의 결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격려해주는 입장입니다. 이반 펴도로비치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알로시아도 저는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죄송합니다. 당신을 그냥 알로시아라고 불렀군요. 그러니까 알렉세이 펴도로비치도 저희 두 친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제가 옳은지 아닌지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알로시아, 당신이 저의 사랑스러운 동생이라는 본능적인 예감이 들어요. 그녀는 자신의 뜨거운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다시 환희에 들던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결정, 당신의 격려가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평온을 주리라는 예감이 들어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면 제 마음은 가라앉아 잠잠해질 테니까요. 그런 예감이 들어요. 무엇에 대해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로시아는 홍당무처럼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며 이 순간 당신이 저 자신보다도 더 많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라면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서둘러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일은 말이죠,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이 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의무이며 글쎄요, 어쩌면 무언가 더 높은 것, 의무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 극복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나서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됐어요. 어쨌거나 두 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가 제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여자, 그러니까 저 잡년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며 그녀가 웅장하게 말을 시작했다. 설사 그렇더라도 저는 그 일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절대로 그 일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흡사 무슨 발작이라도 난 듯 어쩐지 억지로 핏기 없는 황홀감을 쥐어짜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뒤를 쫓아다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이를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어디든 다른 도시로 떠나겠지만 평생 동안 쉴 새 없이 그이를 지켜보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이가 저 여자와 있다가 불행해지면 지금 당장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저한테 와도 좋아요. 그때 그이는 친구를, 여동생을 만나게 되겠죠. 아니 그저 여동생일 뿐, 물론 영원히 여동생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그이는 결국에 가서는 이 여동생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일평생을 희생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저는 결국에 가서는 그이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조금도 창피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할 거예요. 이 결심을 꼭 관철시키고 말 거예요. 그녀는 거의 미친 듯 흥분하여 소리쳤다. 저는 그이의 신이 될 것이고 그이는 제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며 그이는 최소한 자신의 배반에 대한 대가를, 그 배반으로 인해 내가 어제 감수한 수모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리고 그이는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이 자신은 저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배반을 했지만 저는 평생 동안 그이에게, 또 제가 그이에게 한번 약속한 그 말에 평생 동안 충실한 것을, 저는 그저 그이의 행복을 위한 수단, 달리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도구가 되겠어요. 그것도 평생 동안 그이의 행복을 위한 기계가 되겠어요. 그이가 이것을 앞으로 평생 동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저의 결정이에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저의 이 결정에 지극히 큰 격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아마 자신의 생각을 훨씬 더 품위 있고 능수능란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실은 너무도 성급하고 너무도 노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젊은 아가씨답게 자신의 감정을 못 이긴 측면도 많았고 또 많은 것들에 어제의 짜증과 그로 인한 자존심이라도 좀 지켜보려는 욕구가 담겨 있었는데 그녀 자신도 이것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어쩐지 갑자기 어물해졌으며 눈의 표정도 고약해졌다. 알로샤는 당장 이 모든 것을 인지했고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이 꿈틀거렸다. 바로 이 순간 때마침 이반 형이 옆에서 추임새를 넣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누구든 다른 여자의 경우라면 이 모든 것이 억지로 쥐어 짜낸 듯 부실한 것이 되고 말았을 테지만 당신의 경우는 아닙니다. 다른 여자라면 틀렸겠지만 당신은 옳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지극히 진실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옳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 순간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간이란 또 어떤 건가요? 고작해야 어제 받은 모욕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죠. 바로 이게 이 순간의 실체라고요. 필경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호올라코바 부인이 갑자기 자제력을 잃고서 이렇게 갑자기 매우 타당한 생각을 말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가로챈 것 때문에 성질이 났는지 이반이 갑자기 말을 가로챘다. 그렇지만 다른 여자라면 그런 순간이 어제의 사건이 남긴 잔영일 뿐 그야말로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에겐 그런 순간이 평생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겐 그저 약속에 불과한 것이 그녀에게는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무겁고 엄물하기까지 한, 그럼에도 끊임없는 의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의무를 다 감당해냈다는 감정을 만끽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자기 자신의 감정들, 자신의 위협들, 자신의 슬픔에 대한 고통스러운 관조의 연속일 테지만 나중에 가서 이 고통이 가라앉으면 당신의 삶은 이미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달성된 이 확고하고 오만한 기획, 나름대로 정말로 오만하고 어떻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급기야 당신에 의해 정복된 그 기획을 달콤하게 관조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며 결국 이것을 10분 의식하며 가장 완벽한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과 화해할 테죠.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진짜로 어떤 악이마저 내비쳤으며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 역력했으며 자신의 이 의도를 다시 말해 자신이 일부러 빈정거리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 맙소사, 정말 이게 아니잖아요. 호올라코바 부인이 다시금 소리쳤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무슨 말이든 해주세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죽어도 알아야겠어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소리쳤으며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알로샤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가 계속했다. 이건 그저 간밤의 일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그럴 뿐인걸요. 하지만 저에겐 당신과 당신의 형 같은 친구가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2번 다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저는 내일 모스크바로 떠나겠으며 따라서 오랫동안 당신을 버려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건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반 표도로비치가 말했다. 내일 모스크바로요? 갑자기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얼굴 전체가 확 일그러졌다. 하지만 맙소사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목소리를 싹 바꾸어 버렸고 순식간에 예의그 눈물도 다 쫓아버려서 숫제 울었다는 흔적마저 남지 않았다. 그녀가 순식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알로시아는 굉장히 놀랐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감정의 파열을 이기지 못해 울고 있던 모욕받은 가련한 아가씨 대신 갑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제어하고 심지어 갑자기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 굉장한 만족감에 들뜬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당신이 저를 버려두고 떠나서 다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아니고요. 그녀는 갑자기 사교계 여성다운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말을 바로잡는 듯 했다. 당신과 같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겠지요. 어쨌거나 저는 오히려 당신을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너무나 불행해요. 그녀는 갑자기 저돌적으로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달려들어 그의 2 손을 붙잡더니 열렬한 감정을 담아 그 손을 꼭 움켜쥐었다. 제가 지금 다행이라고 한 건 이제 당신이 모스크바에 있는 저희 이모와 아가시아에게, 아가시아는 카체리나 이복 언니 아가피아의 애칭이랍니다. 아가시아에게 저희 처지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끔찍한 일을 모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아가시아에게는 완전히 다 터놓고 사랑하는 이모에겐 당신의 능력껏 적당히 상황을 봐가면서 얘기를 전해주세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들에게 이 끔찍한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 망설이느라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편지로 전할 수 있는 성질의 이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는 당신이 직접 그쪽으로 가셔서 모든 걸 해명해 주실 테니까 편지 쓰기가 훨씬 한결 수월하겠네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뻐하는 건 오직 이뿐이에요. 다시 한번 제 말을 믿어주세요. 물론 당신은 그 자체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지만 지금 당장 달려가서 편지를 쓰겠어요.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방에서 나가려고 이미 한 발짝을 성큼 내딛기까지 했다. 그럼 알로시아는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의 견해를 꼭 들어야겠다고 했잖아요. 호올라코바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의 말에는 분노에 찬 독살스러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것도 잊지 않았어요. 갑자기 카체리나 이바노보나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나저나 이 순간 저한테 왜 이렇게 적대적이죠? 카체리나 오시포브나. 그녀는 씁쓸하다는 듯 따끔한 힐란의 어조로 말했다. 저는 제 입으로 말한 건 실행에 옮겨요. 저는 이분의 견해를 꼭 들어야겠고 그뿐인가요? 이분의 결정도 꼭 들어야겠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분 말씀대로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로까지 저는 당신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료사가 갑자기 비통한 어조로 소리쳤다. 아니, 왜요? 형이 모스크바로 간다니까 당신은 잘 됐다고 외치셨지만 그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그러고선 곧장 당신이 잘 됐다고 한 건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친구를 잃게 되어 유감이라고 해명하시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신 겁니다. 마치 극장에서 희극을 연기하듯. 극장이라고요? 아니 왜요? 도대체 그건 무슨 뜻이죠?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너무도 놀라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발끈하면서 소리쳤다. 형한테는 형과 같은 친구를 잃게 되어 유감이라고 힘껏 주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형이 떠나서 다행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알로샤는 이제 아예 숨까지 헐떡였다. 식탁 앞에 선 채로 앉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통 모르겠군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머릿속이 확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료사가 예의그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을 계속했다. 머릿속이 확 밝아졌다는 건 말입니다. 당신이 드미트리 형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것도 아주 처음부터
게다가 드미트리도 어쩌면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역시나 이것도 아주 처음부터요. 그냥 우르르 볼 뿐이라는 겁니다. 난 정말 이 모든 얘기를 감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하나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들지 않으니까요. 진실이라뇨? 이렇게 소리치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목소리에 무언가 히스테릭한 것이 울려 나왔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알료사가 흡사 지붕에서 떨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 드미트리를 부르십시오. 제가 형을 찾아오겠습니다. 큰형이 이리로 오면 당신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엔 이반 형의 손을 잡아서 두 분의 손을 함께 결합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반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저 이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또한 무슨 발작이라도 난 듯 드미트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저 억지로 스스로를 그렇게 확신시켰기 때문에. 알로시아는 불쑥 말을 끊고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그야말로 철부지 유로지버이에 불과하군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군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데 분을 사귀지 못한 나머지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실룩대고 있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모자가 들려 있었다. 우리 착한 알료사가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알료사가 지금까지 결코 본 적이 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젊은이다운 어떤 솔직함과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도 노골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결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이분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록 내 입으로 한마디 사랑 고백도 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았지. 역시나 내가 이분의 친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없었어. 오만한 여자한테 나의 우정 따윈 필요하지 않았거든. 그러고서도 나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었던 건 끊임없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지. 이분은 처음 드미트리와 만났을 때부터 받은 모욕, 그리고 이 기간 내내 그로 인해 매 순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했던 그 모욕 때문에 나에게, 하필 나한테 복수를 했던 거야. 이건 그들이 맨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이분의 마음속에는 모욕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지. 참으로 대단한 마음의 소유자인 거지. 나는 줄곧 형을 향한 이분의 사랑 얘기를 들어준 것 말곤 한 일이 없어. 자,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형뿐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모욕감이 클수록 형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실 테죠. 자, 바로 이것이 당신의 파일과 같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형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당신을 모욕한 형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형이 개과천선한다면 당신은 당장 형을 내버릴 테고 사랑은 싹 식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형이 필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할 정도로 신실한지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형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를 꾸짖기 위해서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는 너무나 젊었고 또 당신을 너무나 강렬하게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 따위는 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내 입장에선 그냥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는 편이 더 품이 있을 거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당신에게 큰 모욕도 되지도 않을 테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멀리 가서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그럴지도. 나는 더 이상 파열 곁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떻든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죄다 말해버리기도 했고. 안녕히 계십시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나한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100배는 더 가혹한 벌을 받았거든요. 당신을 결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혹한 벌을 받은 거죠. 안녕히 계십시오.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의식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이 순간은 당신을 용서할 수도 없군요. 용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지금은 손을 내밀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부인이여, 감사 따위는 바라지 않노라.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임으로써 전혀 뜻밖에도 그도 신뢰를 암송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는데 옛날 같으면 알로시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이반은 심지어 여주인인 호올라코브 부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알로시아는 손뼉을 탁 쳤다. 이반! 하고 알로시아가 거의 넋이 나간 채로 그에게 소리쳤다. 이반, 돌아와. 안 돼, 안 돼. 형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금 무언가를 깨달은 듯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이건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화근이 된 겁니다.
이반은 표독스럽고 곱지 못한 말을 했어요. 부당하고 표독스러운 말을. 알로샤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멋졌어요. 천사 같으니까요. 괴로워하는 알로샤에게 호홀라코바 부인이 환희에 찬 어조로 재빨리 속삭였다. 난 이반 표도로비치가 떠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자 알로샤는 정말 너무나 슬펐다. 그런데 갑자기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무지갯빛 수표 2장이 들려있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좀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겉보기에는 침착하고 고른 목소리로 알로샤를 보면서 곧장 말을 시작했다.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옳지 못한 아주 추한 일을 저질렀답니다. 이곳에는 좋지 못한 장소가, 그러니까 술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이는 한 퇴역 장교를 만났는데 그 장교는 당신의 아버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고용했던 사람이죠. 한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무엇 때문인지 이 2등 대위에게 화가 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의 턱수염을 움켜쥐고 길거리로 끌고 나가서는 길거리에서도 그런 굴욕적인 모습으로 한참을 질질 끌고 다녔고, 때마침 아직 어린애인 소년 하나가, 그러니까 이곳 학교에 다니는 그 2등 대위의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는 줄곧 그 옆을 뛰어다니며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아버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들 비웃었을 따름이랍니다. 죄송하지만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저는 그의 이 치욕적인 행동을 생각할 때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행동이라니까요. 자기 분을 사귀지 못한 나머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못 이겨서 말이죠. 이 얘기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군요.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봐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 수모를 겪은 사람에 대해 수소문을 해보고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성은 스네기료프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전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는 군대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되고 지금은 병든 아이들과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아내,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가족을 거느린 채 끔찍할 정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이 도시에 산 지는 이미 오래되어서 무슨 일을 한다는데 한때는 어디에 서기로 있었다가 지금은 갑자기 봉급이 끊겼다는군요. 제가 당신을 눈여겨본 것은, 다시 말해 제가 당신 생각을 한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만 갈팡질팡 하는군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싶어서였는데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선량하기 거지없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무슨 구실을 찾아 그의 집, 다시 말해 그 2등 대위의 집으로 가주십사 하는 건데, 오 맙소사, 말이 왜 이리 꼬일까? 아주 상냥하고 조심스럽게. 이건 오직 당신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여기 200루블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받을 것이고, 다시 말해 받도록 설득하는 거죠.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화해금조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은 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자기 이름으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의 약혼녀 자격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가고 싶지만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오제르나야 거리에 있는 칼머이코바라는 평민 여인의 집에 살고 있어요. 부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부디 저를 위해 한 번만 힘써주세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약간 피곤하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서 그녀는 너무도 갑자기 몸을 휙 돌려 다시금 커튼 뒤로 사라져버렸고, 이 때문에 알로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도 미처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었다. 사실 그는 스스로를 꾸짖고 용서를 빌고 싶었고 가슴이 터질 듯 갑갑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고, 이대로 그냥 방을 나가기는 죽기보다 더 싫었다. 하지만 호홀라코바 부인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문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현관으로 나오자 그녀는 다시금 아까처럼 그를 멈추어 세웠다. 워낙 오만해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지만 선량하고 매력적이고 관대한 여자예요. 호홀라코바 부인이 반쯤 속삭이듯 소리쳤다. 아, 나는 그녀가 정말 좋아요. 특히 이따금씩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기뻐 죽겠어요.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요. 친히 아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정말이지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나와 그녀의 두 이모, 심지어 리즈까지도 모두 벌써
꼬박 한 달 동안 오직 그녀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헤어지고 이반 표도로비치한테 시집을 가길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신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무척이나 아끼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또 숫째 사랑하지도 않는데 반해서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녀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양 있고 훌륭한 젊은이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은 것도 실은 오직 이 일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분은 울었잖아요. 다시금 모욕감을 느끼고서. 알로샤가 소리쳤다.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나는 이런 경우에 늘 여자들의 적이 되고 남자들 편을 들어요. 엄마, 그러다가 저분을 망가뜨리고 파멸시키겠어요. 문 뒤에서 리즈의 가나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알로샤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부끄러워서 아무리 해도 진정되지 못하고 폭발이라도 하듯 이렇게 되뇌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손으로 얼굴까지 가렸다. 천만의 말씀, 당신 행동은 오히려 천사 같았어요. 천사요. 나는 이 말을 수천 번이고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마, 저분의 행동이 뭐가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리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왠지 그런 생각이 라고 알로샤는 리자의 말은 듣지도 않은 양 계속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반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만 그 멍청한 생각을 발설해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누구 말이에요? 리즈가 소리쳤다. 엄마는 분명히 나를 죽일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이 순간 하녀가 뛰어들어왔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우시고 히스테리 발작이 나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리즈가 어느새 불안해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히스테리 발작은 저 여자가 아니라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요. 리즈,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엄마 좀 못살게 굴지 마라. 너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어른들이 아는 것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단다. 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달려가서 죄다 이야기해 주마. 오, 맙소사 간다. 숫째 뛰어간다. 히스테리라니 이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녀에게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났더니 멋져요. 꼭 이렇게 돼야만 하거든요. 나는 이런 경우에는 늘 여자들의 적이에요. 이 모든 히스테리들, 여자의 눈물들은 딱 질색이거든요. 율리야, 뛰어가서 내가 날아가고 있다고 말해라.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렇게 나가버린 건 그녀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리즈,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아, 그래. 소리는 너가 아니라 내가 질러대고 있구나. 이 엄마를 용서해라. 하지만 나는 몹시 기뻐서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 그런데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이반 표도로비치가 방에서 나갈 때 얼마나 멋진 청년의 모습인지 보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말한 뒤 나가버리는 그 모습이란. 나는 그저 박사나 다름없는 훌륭한 학자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겉으로 열렬하고 노골적이고 젊고 미숙하고도 또 젊은 모습이라니. 이 모든 것이 멋져요. 모두 멋져요. 꼭 당신처럼요. 그리고 그 독일 식구를 읊조리는 모습은 정말로 꼭 당신 같았어요. 그나저나 갑니다. 뛰어가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부탁받은 일을 서둘러 처리하고 얼른 이리로 다시 오세요. 리즈,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제발 단 1분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를 붙들고 있지 마라. 이분은 지금 곧 너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드디어 호홀라코바 부인이 달려나갔다. 알로샤는 떠나기 전에 리즈가 있는 방의 문을 열려고 했다. 절대로 안 돼요. 리즈가 소리쳤다. 이젠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문틈에 대고 얘기하세요. 어쩌다가 천사가 된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뿐이에요. 끔찍할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죠. 리즈,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리즈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리즈, 나는 지금 대단히 괴롭습니다. 지금 곧 돌아오겠지만 너무도 괴롭군요. 그러고서 그는 방에서 뛰어나갔다.